부산의 한 병원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68세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진단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준수,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진단서를 펼쳤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이제 남은 시간은 6개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아니, 손이 떨리는 거였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준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진단서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단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 여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연아. 같은 시각, 서울 68세 여자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이시연. 가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났습니다. 시연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5일 오전 10시 커피 끓이기. 아, 맞다. 이미 끓이고 있었구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했더라. 다시 닫았습니다. 또 열었습니다. 식탁으로 갔습니다.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약 먹었나? 안 먹었나? 메모장을 다시 봤습니다. 오전 9시 약 복용 완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먹었구나. 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수 씨, 당신은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독자 희망이 등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68세 된 지인의 42년 만의 재회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희망이 등불님,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83년 봄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벚꽃이 흩날리는 벤치. 3명의 친구가 앉아 있습니다. 김준수, 이시연, 최희영. 시연아, 이거 봐봐. 희영이 밝게 웃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우리 셋이서 만들 회사 로고야. 준수는 시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연도 준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희영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겨울, 서울역 대합실입니다. 백발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42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흘 전 부산 기차역. 준수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숨이 찼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옆구리를 감쌌습니다. 통증 견딜 수 있어. 같은 시각 서울역. 시연이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갑이 3개 나왔습니다. 어떤 게 오늘 쓰는 거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지갑 사용 적혀 있었습니다. 찾았다. 티켓을 꺼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확인했습니다. 이게 내 표 맞나? 불안한 얼굴. 서울역 대합실. 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곳에서 저 뒷모습,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메모장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이 사람은 알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발 수척한 얼굴, 창백한 피부.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준수 씨?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연 씨? 4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구리를 스쳐가는 통증.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 아니야, 알아. 김준수.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
둘은 커피숍으로 이동했습니다. 준수의 다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시연도 아무 말 없이 따라갑니다. 시연이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 김준수 재빨리 적었습니다. 역 근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준수가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준수가 재빨리 손을 내렸습니다. 잠시만요. 준수가 일어섰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누렇게 뜬 얼굴, 더 수척해진 모습. 시연 씨가 알아챌까?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물 없이 삼켰습니다. 옷깃을 여몄습니다. 괜찮아 보이게 괜찮은 척.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시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떻게 지냈냐고요? 준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맞다. 시연이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자꾸 이래요. 괜찮습니다. 준수가 웃어주었습니다. 정말 잘 지내셨어요? 준수가 시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시연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더라? 메모장을 슬쩍 봤습니다. 내 회사도 잘 되고요. 시연이 애써 웃었습니다. 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회색 가디건. 42년 전 시연이 좋아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준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급히 부산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희영이한테 부탁했죠. 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부탁을요? 편지를요. 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연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포대에서 만나자고요. 할 말이 있다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썼어요. 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메모장을 꽉 쥐었습니다. 저 편지 못 받았어요. 뭐라고요? 준수가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갑자기 옆구리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희영이한테도 아무 말 못 들었어요. 그냥 준수 씨가 연락을 끊으신 줄만 알았어요. 그럴 리가. 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 일주일 내내 경포대에 나갔어요. 준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준수 씨는 나를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연 씨는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전 거절하신 줄만 알았습니다. 준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시연 씨만 기다렸습니다. 42년 동안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기회를 놓쳐서, 그렇게 가슴에만 묻어둔 말들이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나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나요?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준수와 시연, 이 두 사람처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편지를 못 받았어요. 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영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준수 씨가 먼저 부산으로 내려갔다고만요. 그게 전부였어요.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저도 준수 씨를 기다렸어요. 한 달, 1년, 10년을요.
시연이 메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준수 씨는 절대 잊고 싶지 않다.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사랑 없이요. 그냥 살기 위해서요.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준수 씨를요. 준수가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시연이 보지 않게 재빨리 삼켰습니다. 이틀 전 부산 헌책방 24세 박지우가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직원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준수를 자세히 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수는 늘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늘 그 책 낡은 시집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책상 위에 약통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그것을 봤습니다. 강한 진통제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준수가 재빨리 약통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걱정되는 표정. 준수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걱정하지 마. 다시 카페입니다. 준수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영이를 만나야 해요. 왜 편지를 전하지 않았는지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희영이 만나러 간다. 네, 알아야겠어요. 진실을요. 그날 밤 시연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틀렸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옆집 사람이 나왔습니다. 시연이 당황해서 메모장을 숨겼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시연이 애써 웃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 이러다가 준수 씨도 잊으면 어떡해. 오늘도 잊으면 어떡해.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준수 씨 전화번호, 준수 씨 만남 약속, 준수 씨를 잊지 말자. 부산 헌책방 지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우야, 나야. 할아버지, 지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준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전화하고 싶어서.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약 잘 드세요. 알았어, 고마워, 지우야. 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에 진통제 봉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6개월. 아니, 이제 2개월 반. 그리고 시연. 메모장을 보며 오늘을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희영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42년 전 그 편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준수와 시연,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진실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 한 아파트, 새벽 3시입니다. 희영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68세 여자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희영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경포대 벤치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희영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전하지 않았어?
희영이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42년 가끔씩 꾸게 되는 늘 같은 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잠을 잔 건지 기절한 건지 매일 아침이 지옥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다크서클, 수척한 얼굴. 늙은 게 아니었습니다. 망가진 거였습니다. 약장을 열었습니다. 수면제, 항우울제, 위장약, 진정제, 빼곡한 약통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떠먹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알이 떨어졌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아니, 죄책감이 목을 막았습니다. 매일 아침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얘기하자, 오늘은 전화하자. 하지만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가장 깊은 곳. 열쇠를 꺼냈습니다. 잠긴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상자, 그 안에 편지. 누렇게 바랜 봉투, 42년 된 편지. 희영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매일 봅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이것이 희영의 처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내린 형벌. 평생 이 편지를 보며 살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희영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42세. 엄마. 수진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계세요? 희영이 급히 편지를 숨겼습니다. 서랍을 잠갔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력이 있어. 희영이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방으로 왔습니다.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또 우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희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몇 년째예요? 몇 년째 이러시는 거예요? 희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시는 소리 몇 년째 듣고 있어요. 미안해, 미안해 수진아. 희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뭐가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희영이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말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수진이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서랍, 잠긴 서랍. 엄마 저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희영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 열쇠 주세요. 안 돼. 희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엄마 아픈 거 보는 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희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편지, 누렇게 바랜 봉투, 이시연 씨께. 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희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냐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2년 전 편지야. 희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은 편지. 수진이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희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1983년 5월 대학 캠퍼스 저녁 무렵입니다. 희영이 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희영아. 준수가 다가왔습니다. 준수야. 희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한데 할 말이 있어. 준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희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먼저 고백하려나? 희영아. 준수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나 시연이 좋아해. 희영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 희영이 겨우 물었습니다. 시연이를 좋아해. 준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거 시연이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준수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희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편지. 왜? 희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시연이야? 준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희영아 미안해. 난 너를 친구로만 정말 미안해. 친구로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알았어. 희영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전해줄게. 고마워 희영아. 준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정말 좋은 친구야. 좋은 친구. 네, 전 좋은 친구였죠. 희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갔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구토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일그러진 얼굴, 질투, 분노, 슬픔. 왜 시연이야? 왜 나는 안 돼?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봤습니다. 이시연에게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열어봤습니다. 한 줄만 읽었습니다. 시연아, 용기 내서 이 편지 쓴다.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모르게 영원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희영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희영의 방입니다. 엄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으신 거예요? 희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질투했어. 희영이 흐느꼈습니다. 시연이가 미웠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친구를 좋아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 준수가 먼저 부산으로 떠났다고, 연락 끊었다고. 시연이한테 그렇게 말했어. 수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 후로 희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42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 매일 밤 꿈을 꿔. 매일 아침 후회해. 엄마 수진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나 때문에. 희영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 42년을 내가 빼앗았어. 수진이 편지를 받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엄마 이거 이제 전하셔야 해요. 안 돼. 희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봐. 어떻게 말해. 엄마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2년 동안 이렇게 사셨어요? 매일 밤 우시고 약 드시고 혼자 고통받으시고. 희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용기 내세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세요. 무섭다. 희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연이가 날 미워할 거야. 준수 씨도. 당연하지.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엄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희영이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42년 동안 숨겨온 편지. 수진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시연 이모 전화번호 알아요? 희영이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하세요.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희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시연의 전화번호, 42년 동안 지우지 못한 번호.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여보세요? 시연의 목소리. 희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시연아, 나 희영이야.
희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영이? 시연이 놀란 목소리. 할 말이 있어. 희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꼭 전해줘야 할 게 있어. 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메모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수 씨랑 같이 만날래? 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희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42년 만에 조금 편한 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내일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역입니다. 준수와 시연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숨이 찼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시연이 준수를 돌아봤습니다. 준수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준수가 애써 웃었습니다. 시연이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7일. 준수 씨와 강릉 경포대로 간다. 42년 만에.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시연 씨 괜찮으세요? 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어서요. 오늘을 절대 잊고 싶지 않아서요. 준수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연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42년 만에 잡아보는 손.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강릉행 KTX. 창가 자리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수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진통제 확인 있어. 괜찮아. 시연 씨. 준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42년 전에도 이렇게 안고 싶었어요. 옆에서 당신 얼굴 보면서 강릉 가는 거요. 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요, 생각했어요. 준수 씨 옆에 앉아서 바다 보러 가는 상상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2년 그 긴 시간이 무색하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1983년 봄 대학 도서관입니다. 준수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수야, 이 문제 좀 봐줄래? 시연이 노트를 밀었습니다. 준수가 설명했습니다. 시연은 준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준수는 결심했습니다. 경포대에서 고백하기로. 현재 기차 안입니다. 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연 씨 사실은요? 네. 그날 경포대에서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했어요. 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이시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나주세요. 라고요. 시연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준수 씨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말 못했어요. 왜요? 희영이가 준수 씨를 좋아하는 거 알았거든요. 친구였으니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같이, 우리 둘 다 바보같이. 시연이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준수 씨는 나를 사랑했다. 나도 준수 씨를 사랑했다. 우리는 바보같이 말하지 못했다. 잊지 말자. 갑자기 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옆구리 통증 참았습니다. 시연이 보지 못하게.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경포대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겨울 바다. 차가운 바람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여기에요. 준수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벤치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시연이 벤치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셨구나.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은 설레었어요. 이틀째는 불안했어요. 사흘째는 걱정했어요. 나흘째는 후회했어요. 다섯째는 눈물 났어요. 여섯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일곱째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시연이 준수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모르고, 제가 모르고. 준수가 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42년 전에도 들었을 소리들. 시연 씨. 준수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늦지 않았어요. 준수가 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시연도 눈을 감았습니다. 42년 만에 첫 키스. 차가운 겨울바람 하지만 입술은 따뜻했습니다. 이마를 맞댄 채 두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 아픈 눈물, 42년의 눈물. 사랑해요. 준수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시연이 대답했습니다. 준수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옆구리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연이 보지 못하게. 시연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경포대에서 입맞춤을 했다. 준수 씨가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사랑한다고 했다. 절대 잊지 말자. 적으면서 눈물이 메모장에 떨어졌습니다. 메모장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건 언제 적었지? 같은 내용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적은 건가? 기억이 안 나. 시연이 불안한 얼굴로 다시 적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예쁘다. 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더 예쁘죠. 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갈까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여기 있어요. 준수가 시연을 안았습니다. 시연이 준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노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사람의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순간들이요. 준수와 시연은 지금 42년 만에 그 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서로가 얼마나 아픈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그날 밤 강릉 작은 호텔 각자의 방입니다. 준수가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더 수척해진 얼굴, 누렇게 뜬 피부. 시연 씨가 눈치챘을까? 복도 건너편 시연의 방입니다. 시연이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준수를 잊지 않기 위해 손으로 글씨를 따라 썼습니다. 손으로 쓰면 더 잘 기억할까?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잊을까? 준수 씨 얼굴을 잊으면 어떡해?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우리가 22이었어요. 경포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다시 경포대 벤치로 나왔습니다. 아침 바다를 바라보는 두 사람. 준수 씨, 시연이 불렀습니다. 네,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준수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희영이었습니다. 준수 씨 저예요. 희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42년 전 그 편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경포대로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경포대 벤치입니다. 준수와 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올까요? 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올 겁니다.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42년을 숨기고 살았다면 이제는 말하고 싶을 겁니다. 시연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희영이 만나러 온다. 편지 이야기 듣는다. 잊지 말자.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장 앞 페이지를 봤습니다. 같은 내용이 또 있네. 언제 적었지? 어제. 불안한 표정. 저기요.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영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68세 여자가 뛰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수 씨, 희영이 벤치 앞에 섰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시연아, 희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희영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저앉듯이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관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희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수 씨, 시연아, 정말 죄송합니다. 42년 동안 두 분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시연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희영아, 일어나. 하지만 희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희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983년 5월 대학 캠퍼스 저녁 무렵입니다. 희영이 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영아. 준수가 다가왔습니다. 미안한데 할 말이 있어. 희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고백하려고 마음먹었던 날. 희영아, 나 시연이 좋아해. 준수가 말했습니다. 이거 시연이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준수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희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희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시연이야? 나는 안 돼? 준수가 당황했습니다. 희영아, 미안해. 난 너를 친구로만. 정말 미안해. 희영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희영의 방, 편지를 바라보는 희영. 찢어버릴까? 아니야. 그냥 숨기자. 아무도 모르게. 현재 경포대 벤치 앞 무릎 꿇은 희영입니다. 저는 준수 씨를 사랑했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하지만 준수 씨는 시연이를 선택하셨죠. 그날 편지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질투했어요. 시연이가 미웠어요. 그래서 편지를 숨겼어요. 일주일 후 경포대에 가지 말라고 시연이한테 거짓말했어요. 준수 씨가 먼저 떠났다고만 말했어요. 희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42년 동안 숨겨온 편지. 이것이 그 편지입니다. 희영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준수가 천천히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2년 만에 만지는 편지. 시연이 준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함께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준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노란 편지지, 희미해진 글씨. 갑자기 옆구리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준수가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표정을 숨겼습니다. 준수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연아, 용기 내서 이 편지 쓴다. 준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연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사실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너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와서 일주일 후 경포대에서 만나줄래? 오후 2시 등대 앞 벤치 거기서 기다릴게. 시연이 흐느꼈습니다. 준수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대학 들어온 첫날 우연히 마주친 내 눈빛.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던 시간, 벚꽃 아래 같이 걷던 그날. 그 모든 순간 내 옆엔 내가 있었어. 할 말이 있어. 꼭 와줘. 준수, 1983년 5월 15일. 편지를 다 읽은 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연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시연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준수 씨 편지 42년 늦게 받았다. 할 말이 있다고 써 있었다. 절대 잊지 말자.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이미 3번이나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언제 적었지? 방금? 불안한 얼굴로 다시 적었습니다. 희영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혼자 무릎 꿇은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희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요. 가끔 밤마다 꿈을 꿨어요. 두 분이 경포대에서 만나는 꿈을, 그리고 제가 그걸 막는 꿈을. 매일 아침 일어나면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질투했을까? 왜 편지를 숨겼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지나갔고 두 분은 각자의 삶을 사셨고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준수가 일어섰습니다. 희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준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희영이 놀란 눈으로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요,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을요. 갑자기 옆구리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준수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숨겼습니다. 시연이 일어나 희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희영아. 시연이 희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용기 내줘서. 희영이 놀라 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아직 우리 살아있잖아. 준수 씨도 나도. 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희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혼자 왔어요. 희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결심했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용감하십니다. 세 사람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차가운 겨울 바람. 하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용서받고 싶은 일이 있나요? 미움도 죄책감도 평생 안고 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준수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연이 메모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계속 적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벌써 5번째였습니다. 시연이 불안한 얼굴로 또 적었습니다. 희영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42년 만에.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수에게도 시연에게도 각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서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습니다. 준수와 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준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갑자기 옆구리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손으로 옆구리를 감쌌습니다. 준수 씨 괜찮으세요? 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준수가 재빨리 손을 내렸습니다. 시연이 메모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잊을까봐, 준수 씨를 잊을까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같은 내용이 7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적었지? 불안한 얼굴로 또 적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플랫폼에 섰습니다. 준수 씨, 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실래요? 저녁이라도 함께 드시고 가세요. 준수가 시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할 말도 있고요. 시연의 집, 강남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시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이거 언제 샀지? 상한 야채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기억이 안 나. 어제? 그제? 당황한 얼굴로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준수는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연의 젊은 시절 사진, 회사 창립 사진, 친구들과 함께한 사진. 준수가 일어나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학 시절 세 사람, 준수, 시연, 희영. 시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사진이에요.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될 줄.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간단한 저녁. 하지만 둘 다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준수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시연은 긴장했습니다. 불안해서. 시연 씨. 준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할 말이 있어요. 시연이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해야 한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사실은 병원에 다녀왔어요. 몇 달 전에. 시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수가 시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췌장암입니다. 말기예요. 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라고. 이미 3개월이 지났어요. 아니에요.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준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연 씨를 찾아간 겁니다. 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없어서 더 늦기 전에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만났는데, 이제 겨우 만났는데. 준수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아니에요. 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너무 늦었어요. 우리 42년을 잃었는데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 남았다니. 준수가 시연을 안았습니다. 시연이 준수의 가슴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준수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요.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준수 씨,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준수가 시연을 바라봤습니다. 시연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도 병원에 다녀왔어요. 작년부터. 초기 치매래요. 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자꾸 사라져요. 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도 가끔 잊어버려요. 사람 이름도, 장소도, 시간도. 그래서 이렇게 적어둬요. 시연이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준수 씨를 잊을까봐, 이 순간을 잊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준수가 시연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만났는데, 준수가 흐느꼈습니다. 이제 겨우 만났는데 나는 당신을 잊어가고. 시연이 울었습니다. 당신은 떠나가고.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왜 우리 이렇게 늦었을까요? 거실에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42년의 세월, 그리고 남은 3개월. 한참을 울고 나서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시연 씨, 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매일 만나요.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을 기적처럼 살아요. 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남은 시간 단 하루도 허비하지 말고. 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럴게요. 준수가 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시연도 눈을 감았습니다. 입맞춤,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한 마지막인 것처럼. 이마를 맞댄 채 준수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기억 상자를 만들어 줄게요. 시연이 잊어도 괜찮아요. 내가 기억할게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정말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약속해요. 준수가 시연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편지도 쓰고 메모도 하고 다 기록할게요. 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요. 준수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시연은 몰랐습니다. 준수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준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 헌책방 2층 작은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2알, 3알. 손이 떨렸습니다. 약통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알약들이 흩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의 목소리. 지우야, 나야. 할아버지. 지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행복해. 정말 행복해. 지우가 멈칫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좋은 일이야. 시연 씨를 만났어. 편지도 전달받았고 이제 함께 있을 거야.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좋겠어요, 할아버지. 응, 내가 너한테 말했지. 후회하지 말라고, 지금 가라고.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용기 내신 거예요. 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할아버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약 잘 드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고마워. 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진통제들을 봤습니다.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희영의 집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엄마. 응, 수진아. 시연 이모한테 전화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가 용기 내신 거 감사하다고. 그리고 남은 시간 함께 계시라고. 희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고맙다, 수진아. 엄마, 쟤 때문에 그러신 것도 있잖아요. 준수 할아버지 선택 못하셨던 거. 수진아. 괜찮아요. 엄마, 이제 됐어요. 희영이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세 곳에서 세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없는 시간, 소중한 시간.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수와 시연은 약속대로 매일 만났습니다. 월요일 남산타워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요일 한강을 걸었습니다. 수요일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목요일 경복궁을 산책했습니다. 금요일 영화를 봤습니다.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두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부산 병원입니다. 준수가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준수 씨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수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달, 길어야 2달입니다. 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석 달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암세포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썼습니다. 더 강한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모르핀으로 바꾸겠습니다. 준수가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모르핀, 암말기 환자가 먹는 약. 주사도 함께 받았습니다. 나중에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약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더 수척해진 얼굴. 광대뼈가 드러났습니다. 눈이 푹 들어갔습니다. 옷이 헐렁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몇 킬로가 빠졌습니다. 시연 씨가 알아챌까 걱정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연의 집입니다. 시연이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뭐 입지? 옷을 꺼냈습니다. 다시 넣었습니다. 또 꺼냈습니다. 또 넣었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준수 씨 만나는 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준수 씨? 누구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 백발, 웃고 있는 얼굴. 이 사람이 준수 씨인가? 왜 기억이 안 나지? 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입니다. 준수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감쌌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아침에 모르핀을 먹었는데도 아팠습니다. 2시 30분 시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연 씨 어디세요? 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지금 어디예요? 시연의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주변에 뭐가 보여요? 준수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간판이요, 약국이요, 편의점이요. 시연이 울먹였습니다. 약국 이름이 뭐예요? 온누리 약국이요. 알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준수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온누리 약국으로 가주세요.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20분 후 약국 앞입니다. 시연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꽉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시연 씨, 준수가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시연이 물었습니다. 준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예요, 준수예요. 아, 준수 씨. 시연이 메모장을 봤습니다.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시연이 애써 웃었습니다. 준수가 시연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늦어서 미안해요.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시연의 집으로 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연이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같은 내용이 10번 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적었지? 불안한 얼굴. 준수 씨, 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자꾸 사라져요. 방금 일도 잊어버려요. 준수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까요. 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수 씨 얼굴을 봤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몇 초 동안 정말 몰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준수가 시연을 껴안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시연의 손이 준수의 등을 더듬었습니다. 준수 씨 많이 마르셨어요. 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준수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옷이 너무 헐렁해요. 시연이 준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안색도 안 좋으시고. 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수 씨? 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이래요.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어야 2달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시연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석 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암세포가 빨리 퍼진대요. 준수가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모르핀, 이제 이거 먹어야 한대요. 시연이 약통을 받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싫어요. 시연이 준수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막 만났는데 한 달은 너무 짧아요. 준수가 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준수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떠나가고 시연 씨는 잊어가고.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떠나지 마세요. 저도 싫어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저도. 시연이 울었습니다. 준수 씨를 잊고 싶지 않아요. 절대 잊고 싶지 않아요. 준수가 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잊어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기억할게요. 준수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시연 씨가 잊어도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그럼 준수 씨가 떠나시면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기억해요? 준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래도요. 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요. 있더라도 계속 적을 거예요. 매일매일 메모장에 사진도 찍고 기록할 거예요. 준수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기억 상자예요. 표지에 시연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여기에 적을 거예요. 우리가 뭘 했는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시연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서울역에서 재회. 42년 만에 손을 잡았다. 커피를 마셨다.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준수 씨. 시연이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준수가 시연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날 밤 준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 헌책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우가 계단 아래에서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 올라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준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지우가 준수를 부축했습니다. 방까지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셔야 돼요. 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갔다 왔어. 그럼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래. 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가 입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지우야. 준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시연 씨 만났잖아. 행복했어. 후회 없어. 지우가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수가 모르핀을 먹었습니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강공원입니다. 오후 2시. 준수와 시연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벤치에 자주 앉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시연 씨 잠깐 쉬었다 갈까요? 준수가 애써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연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한강공원에서 산책. 준수 씨 손잡고 걸었다.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준수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구리를 감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준수 씨, 시연이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준수가 말하려 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토열이었습니다. 준수가 벤치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준수 씨, 시연이 준수를 붙잡았습니다. 사람 살려요. 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준수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준수가 응급침대에 실려갔습니다. 시연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꽉 쥐었습니다. 준수 씨, 준수 씨, 준수 씨.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시연이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위독합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어야 며칠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시연이 벽에 기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나 시연이야. 시연 이모님? 지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준수 씨가 쓰러졌어. 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와줄 수 있어? 지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지우가 도착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모님, 지우가 시연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중환자실이야. 두 사람이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준수가 보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모르핀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눈이 푹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한 명씩 10분만요. 시연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준수 씨, 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연 씨, 준수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약속 못 지켰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연이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일 만나자고 했잖아요. 준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준수가 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시연 씨. 나도 사랑해요. 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우가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지우야. 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할아버지 아프시죠? 지우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약 먹어서 안 아파. 준수가 거짓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준수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덕분에 행복했어. 할아버지. 지우가 흐느꼈습니다. 시연 이모님 잘 부탁해. 내가 없어도 잘 챙겨줘. 알았어요. 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시연이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잤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준수 씨 병원 중환자실 잊지 말자. 적혀 있었습니다. 준수 씨? 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백발 남자, 웃고 있는 얼굴. 이 사람을 만나러 왔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시연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링거, 누런 얼굴. 메모장 속 사진과 같은 사람. 시연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준수가 눈을 떴습니다. 시연 씨. 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시연이 메모장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준수 씨인가? 당신은 누구세요? 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예요, 준수예요. 시연이 메모장을 다시 봤습니다. 준수 씨, 맞나요?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맞아요. 미안해요. 시연이 당황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이 누군지.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준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연이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준수야? 시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젊어진 목소리, 스물둘 목소리. 시연 씨? 준수가 놀랐습니다. 우리 도서관 가자. 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험 공부해야지. 벚꽃도 보고. 시연아.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준수야, 알아봐? 응, 알아. 시연이 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수야, 사랑해. 준수가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시연이 준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울어? 시험 공부 싫어? 시연이 웃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돌아간 시연. 아니야. 준수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냥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시연이 준수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시연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시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시연이 준수를 봤습니다. 준수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희영과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희영이 멈칫했습니다. 준수를 봤습니다. 준수 씨. 희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영 씨. 준수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영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수 씨, 시연이 정말 죄송합니다. 희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경포대에서. 하지만 아니에요. 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영 씨도 힘드셨잖아요. 42년 동안. 그 죄책감 알아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희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준수 할아버지. 수진이 준수를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행복하세요.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수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의사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연락할 분들 부르세요. 지우가 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연이 메모장을 보며 병원으로 왔습니다. 준수 씨를 만나러 간다. 적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준수가 눈을 떴습니다. 왔어요. 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시연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메모장을 봤습니다. 당신이 준수 씨인가요?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개 밑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시연 씨 거예요. 표지에 시연 씨에게. 기억 상자예요. 준수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여기 있어요. 시연이 노트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 사진들, 메모들, 추억들. 고마워요. 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준수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준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시연 씨, 정말 사랑해요. 나도요. 시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기억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준수의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준수 씨? 시연이 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수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시연이 준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슬펐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준수 씨. 잘 가요. 복도에서 지우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준수가 떠났습니다. 42년을 기다린 사랑, 3개월을 함께한 행복,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이별. 사흘 후 부산입니다. 준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헌책방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지우가 문 앞에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시연이 들어왔습니다. 메모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준수 씨 장례식, 오전 10시, 부산. 적혀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준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시연 씨에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25년 12월 5일 서울역에서 재회. 42년 만에 손을 잡았다. 시연이 영정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준수 씨. 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나 봐요, 제가. 노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시연이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트를 관에 대고 울었습니다. 지우가 다가와 시연을 부축했습니다. 이모님.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야.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이 사람한테 미안해. 지우야. 지우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할아버지가 정말 사랑하셨어요. 매일 이모님 기다리셨어요. 매일 이모님 얘기하셨어요. 나도 그랬을까? 시연이 물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 사랑했을까? 네.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시연이 마지막으로 관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준수 씨.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했던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 서울 시연의 집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시연이 일어났습니다. 거실 탁자로 갔습니다.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식처럼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서울역에서 재회. 42년 만에 시연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수 씨, 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누구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2월 7일 경포대에서 키스. 사랑한다고 말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이 사람 정말 사랑했나 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야 왔구나. 시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도 노트 보고 계셨어요? 지우가 노트를 봤습니다. 응, 매일 봐. 시연이 노트를 안았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날 많이 사랑했나 봐. 지우가 시연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노트를 펼쳤습니다. 12월 15일 한강공원에서 산책. 시연 씨 손 참 따뜻하다. 할아버지가 쓰셨대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이모님 손이 따뜻하다고. 지우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이모님과 함께여서.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겨울입니다. 시연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밥 먹었는지 기억 못했습니다. 시간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요양병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매일 아침 노트를 읽었습니다. 그것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희영과 수진이었습니다. 시연아. 희영이 들어왔습니다. 매주 방문하는 희영. 당신은 누구세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친구야. 희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아, 친구.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요. 얼굴이 편하네요. 희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시연아. 희영이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이제는 바로잡을게. 평생 내 곁에 있을게.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 이게 우리야? 시연이 사진을 봤습니다. 응, 우리 셋. 희영이 대답했습니다. 준수 씨, 시연이 나. 예쁘다. 시연이 웃었습니다. 다들 젊네. 수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나 왜 이렇게 슬플까? 수진이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으셨어요. 사랑? 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정말 큰 사랑. 수진이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연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사진들. 이렇게 사랑받았나요? 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큰 사랑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우가 시연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모님, 오늘 나들이 가요. 어디로? 경포대요.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곳. 희영과 수진도 함께 했습니다. 네 사람이 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경포대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바다, 차가운 바람. 하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저기 벤치 보여요? 지우가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모님 기다렸던 곳이에요. 시연이 천천히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1985년 5월 15일
경포대에서 만나자고 썼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다. 42년이 지나서야 만났다. 시연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준수 씨, 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계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연이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시연이 바다에 대고 말했습니다. 누군지 기억 못하지만 사랑했던 것 같아요. 희영이 시연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와 수진도 함께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미루고 있는 고백이 있나요? 준수와 시연처럼 42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말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시연이 노트를 읽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의식,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트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지우가 매주 방문합니다. 희영도 함께 옵니다. 함께 앨범을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연은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준수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기억 상자에, 사진에, 글씨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여러분도 기록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순간들을. 사진을 찍고 편지를 쓰고 기억을 남기세요. 언젠가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연이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준수의 마지막 글씨. 시연 씨,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4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잊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평생 기억할 테니까. 사랑합니다. 영원히. 시연이 글씨를 손으로 따라 썼습니다. 눈물이 노트에 떨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준수 씨. 시연이 속삭였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입니다. 시연이 노트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준수와 시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말하세요. 지금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지금 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